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박근태입니다. 사실 제가 이런 노마드 포럼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제가 이게 서가지고 중국에 대해서 오래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라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2006년 1월에 이제 CJ그룹 중국 본사를 만들면서 제가 CJ에서 근무하게 됐고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뭐 중국은 과연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그리고 CJ그룹의 중국 진출 사례, 그 다음에 중국에서의 제가 사업하면서 그런 추진 방향에 대한 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중국은 어떤 나라인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차이나라는 5글자를 가지고 그래서 C는 Chinese Socialism, 중국의 정치체제와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H는 Human, 중국인과 그런 인력시장, 그 다음에 Industry, I는 이제 중국 시장과 소비자 트렌드 변화, 그 다음에 N은 Network, 중국의 관시에 대한 재해석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A는 Asia to Global, 그래서 미래의 중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국의 중국식 사회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체계적으로 준비된 리더십을 가지고 30년 전부터 차세대의 리더가 누가 될 것인가를 준비하고 있고, 중국의 장관들은 한 번 임명이 되면 한 임기가 5년에서 두 번째 임기 10년까지 합니다. 그래서 일관적인 정책 추진으로 장기 비전을 달성하고 있고, 세 번째, 중국은 철저한 실리주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거의 20년 전서부터 30년 전부터 중국이 리더들로 트레이닝 시키고 검증해서 아까 말씀드린 8,500만 명의 공천동 당원 중에서 걸러서 마지막에 지금 이제 차기 8년, 10년 후에 리더로 들어갈 사람들이 이제 후보군이 한 5명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보면은 정책 동향이 90년대 후반에는 수출하고 외국인 투자를 기반으로 하는 양적 중심의 경제 정책에서 현재는 중국이 내수 소비 및 사회 구조 개선 등의 질적 중심의 정책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10년 중국의 경제 발전 방향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우리가 들어와야 되는데, 과거 이제 11차 5개년 계획, 12차 5개년 계획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이 계획은 기술 집약적 산업, 그래서 고부가 가치가 되는 이런 스마트화, 정밀화, 그린화, 이런 쪽의 사업들을 중국이 이제 유치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화, 그래서 이 부의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도시와 농촌 간에, 그래서 500만 이상 되는 도시를 수백 개, 수천 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는 1선 도시, 1급 도시가 북경, 상해, 광주가 1급 도시인데, 그 도시 위주에서 2, 3급 도시에 위주로 해서 서부 동북 지역으로 지금 경제 활성화 정책을 쓰고 있고, 과거에는 제조업 중심에서 현재는 이제 고급 서비스업 중심으로 해서 저희 CJ 같은 유통이나 그런 외식이나 이런 서비스 산업들이 많이 지금 진출해 있고, 그 다음에 친환경, 그 다음에 환경 보호 관련 사업들이 앞으로 중국의 향후 10년을 조명받는 사업들이니까 여러분들도 그쪽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인과 인력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화민족주의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이게 일장기인데 빨갛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파랗게 또 나왔는데, 중국 사람들이 일본을 생각할 때는 지독히도 싫은 나라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미국은 중국의 유일한 경쟁자이며 이제는 제대로 한판 붙자. 근데 한국은 겉으로는 뭐 한류도 하면서 굉장히 칭찬하지만 경쟁 상대 자체가 안 되는 조그만 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국 사람에 대해서 저는 항상 우리 직원들한테 겸허한 마음으로 접근하고
중화민족주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마케팅 활동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중국 내에 우리 CJ나 삼성이나 LG나 SK가 중국의 국민 그 기업으로서의 이미지 강화를 해서 CSR, CSV 사회공헌 활동을 다음 이제 중국의 산업과 소비자 트렌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수 소비 시장의 활성화에 따라서 중국은 이제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지금 세계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3억 인구 중에 사실 한 5%의 중산층이 있는데 6,500만 명이고 실제로 2020년 되면 2억 8,800만 명의 타겟 커스터머가 우리가 팔 수 있는 제품은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북경, 상해, 일선 도시만 보실 게 아니고 그 나머지 이런 청두, 사천성, 그 다음에 무안, 나머지 복건성, 호북성 이런 데로 2, 3급 도시로 빨리 더 많이 진출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그룹에도 이제 자꾸 얘기하는 게 한중 FTA가 되면은 우리 농산물이 중국 농산물 들어와서 겁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국의 고급 그 농산물이나 유기농 식품 그 다음에 2차 가공 식품들이 오히려 메이드 인 코리아로 해서 중국에 많이 수출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다음에는 이제 차이나의 네트워크, 관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시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관시는 돈으로 맺는 것이 아닌 트러스트 빌딩입니다. 두 번째, 관시는 이런 그들만의 리그에 들어가면은 그 네트워크가 자꾸 R에서 R을 까게 됩니다. 세 번째, 관시는 이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내 것만 잡으려고 그러면 안 되고 내 거를 먼저 손을 내밀면서 그 사람한테 주게 하는 게 이게 네트워크를 쌓는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관시는 실무자까지 그런 관계가 필요하다. 저 나름대로의 그 안파이박의 노하우, 그러니까 관시를 어떻게 맺으면 되느냐, 그걸 제가 몇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동원결의하는 것처럼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긴 호흡으로 해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회사에서 저 사람 좀 어떻게 따와 그러면 그냥 단기적으로 그냥 선물 큰 거 하나 사주고 막 받아오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중국에서 관시를 맺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위험하고요. 그래서 이런 긴 호흡으로 해. 두 번째가 그 스스럼 없이 돼야 돼. 겸손해야 된다. 중국에서의 저의 인생 철학은 인내와 겸허입니다. 저 인내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중국 사람들한테 겸허하게 대해야 되지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 우리 기업이. 그 두 가지 키워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일 터지면 소용없고 평상시에 잘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그 네이버에 쳐보시면 한국경제인가 한번 인터뷰했는데 당신은 중국에 몇 명의 친구가 있냐? 그래서 한 10,000명 정도의 친구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매년 이제 추석 때 저희 뚜레쥬르에서 중국에서 월병을 만듭니다. 문케이크. 그거를 이제 제가 중앙정부의 국장급, 그 다음에 차관급, 장관급 성장 서기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우리 비서가 중국 사람인데 이화여대 그 비서학과 석사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한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다 잘하는데 그 아가씨가 이제 1,000명을 리스트업 해가지고 전국 각 성에 다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호북성의 서기가 그래서 다 사실 뚜레쥬르 월병 해봐야 제일 비싼 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5만 원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그 서기가 비서시켜서 박 선생한테 잘 받았다고 고맙다고 얘기해라. 그 전화를 우리 비서가 받고 감명을 받아서 자기가 일하는 보람이 있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관시는 연애하듯이 상대를 감동시켜라.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저 대학교 다닐 때도 여자친구 사귀려면 저 여자친구가 저 앞에 우리 연세대 박진배 부총장이 저하고 중고등학교 대학교 동창인데 저 박 부총장을 제가 여자라고 생각하고 꼬시려면 저 사람이 좋아하는 향수, 저 사람이 좋아하는 꽃, 저 사람이 좋아하는 초콜릿
그것까지 저는 다 연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의 생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금성의 원장이 문화부 차관인데 그 양반한테 저는 잘 보여야 되니까 그 중요한 사람 생일은 다 적어놓고 우리 뚜레쥬르 뭐 케이크 나오는데 고구마 케이크 제일 맛있는 거 보내드리고 조그만 거지만 감동을 시키는 게 이 관시에 네트워크 쌓는데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아시아 투 월드 A, 차이나의 A인데 저 세계로 어떻게 중국이 뻗어가느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전 세계 모든 기업은 지금 중국 경제의 종속 변수로 되고 있고 중국 시장 동향과 중국 지도의 말 한마디가 전 세계의 금융, 원자재 시장과 전 세계의 기업의 밸류는 물론 우리 길거리의 거제도 길거리의 그 풀빵 아저씨가 중국의 그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그 풀빵 아저씨의 안에 들어가는 안고 그게 중국에서 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세세한 것까지 지금 우리가 중국에 이런 거를 그 신경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 글로벌 경제 헤게모니에 과연 미국에서 중국으로 갈 것 같으냐 그거에 대한 물음을 했는데 전 세계 유럽 국가들은 다 중국으로 갈 것 같다. 60몇 %인데 점점 내려올수록 미국, 러시아, 일본 여기는 다 30%대예요. 근데 과거에는 이제 카터 대통령한테 등소평 씨가 이렇게 고개를 숙였는데 현재는 어떤지 아십니까?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후진타오 주석한테 이렇게 절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현재 중국 내 법인이 34개 성시에 82개 법인 20개 공장 35개 사무소 해가지고 현재 한 13,000명의 중국 직원이 있고요. 한국 직원은 한 300명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매출이 한 200억 RMB, 그래서 한국 돈으로 한 3조에서 3조 2천억. 삼성이나 LG나 뭐 딴 그룹에 비해서는 아직 미약하지만 저희가 한국 본사의 한 10분의 1을 중국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중국 사업 방향에 대해서 제언을 해드리면은 철저한 사전 준비와 현지화 전략을 수립하고 들어오셔라. 그 다음에 철저한 사전 준비에는 철저하고 면밀한 시장 조사를 해야 되고 서두르지 말고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기술 서비스 차별화된 제품 진출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사전에 우리가 그 자체적으로 중국 전문가를 중국에 나와 있는 중국에 나와 있는 한국 유학생, 그 다음에 한국에 나와 있는 중국 유학생, 이런 사람들을 잘 활용해서 사전 중국 전문가를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체계적인 사업 인프라를 구축해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코트라나 무역협회, 한국상해 이런 데에 뭐 그런 시스템하고 이런 게 잘 돼 있으니까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지화는 저는 세 가지 포인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의 현지화, 제품의 현지화, 사업의 현지화. 그래가지고 내수 시장을 공략해야 된다. 그리고 비즈니스 파트너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70~80% 중요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데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에서 리스크 매니지먼트. 최근에 중국의 그 매체들이나 이런 데가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굉장히 3월 15일 날이 여러분 무슨 날인지 모르시죠? CCTV가 고발하는 소비자 고발의 날입니다. 몇 년 전에 금호 타이어가 3월 15일 날 재생 타이어 쓰는 비율 때문에 한번 나왔다가 천진 공장이 샷다운하고 갑자기 금호 타이어가 중국에서 넘버원 세일즈를 하던 데가 80%가 판매가 급감하고 마지막에는 금호 타이어 사장님과 금호그룹의 회장이 CCTV에 나와서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그래가지고 저희 그룹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CCTV의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이나 중국의 언론에 이 리스크가 떴을 경우에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을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오늘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지루한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